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빨리 일어나라. 갈 길이 멀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지?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부디 천국에 가시옵소서. 인자하신 상감마마. 돌아가신 선왕의 은덕을 다 갚지도 못하였는데 붕어하시다니. 신청야경은 이제 누굴 믿으란 말입니까? 어서 빨리 일어서지 못할까? 여보게들, 알았으니 그만 가세들. 야, 빨리 가자. 자, 오늘의 이야기 목민심서와 정약용 편입니다. 여봐라. 서양 귀신을 믿는 자들 모두 끌어내라. 나라의 모두 눈이 퍼져버려진다. 뭐야? 서양 귀신을 어버이라 따르는 서학의 추종자들을 국법으로 다스려 다시는 조선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서기 1801년 신유사옥대의 일이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 임금이 등극하자 전국의 천주교도들을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정은 주로 서인 출신의 대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남인 출신의 학자들을 배척하는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정권에서 배척된 남인 출신의 학자들과 평민들이 사학에 쉼차였는데 서인들은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 투옥하거나 처형했습니다. 너의 학문이 참으로 놀랍구나. 언제까지나 짐의 곁에서 보좌하도록 하라. 황궁하옵니다, 전하. 정약용의 학문은 대적할 자가 없으니 장차 큰일을 하리라. 그대가 실용학문에 박다더니 이대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 절감은 물론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이 될 것 같구나. 아이고, 저 김씨 거기 좀 잘 들어. 정말 신기하고 무거운 바위가 거뜬히 들렸잖아. 그러게 말일세. 학문이 무엇인가? 이론에 그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죽은 학문일 뿐이다. 우리 조선은 앞으로 실학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전하. 나 뭘 꿈을 대는 거야? 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 죄인의 몸이니
이제부터 이곳 강진 땅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자, 어서 일어나시오. 조선 제1의 시작자요 돌아가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이렇게 하여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이야. 갈수록 장사가 안 되니 말이야. 나라 우리 엄마인데 장사가 됩니까? 우리 같은 장사지가 뭘 알겠나마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조정에서 높으신 양반인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건 그래. 나 참. 그러게 말이야. 관리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 어찌 나라가 잘 되어 가겠는가. 선왕께서 살아계시기만 해도. 강진의 주막집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한 정약용은 주막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라 살림이 엉망이라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리, 주모 아니요, 바람이 찬데 웬일이요? 쇠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나리 같은 높은 분이 이런 데 계시는 거 보니 왠지 언짢구먼요. 다 덕이 부족한 탓이오, 주모. 아유, 아니에요.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들 말을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알고 있구먼요. 나라님이 어리시니 탐관오리만 득실거려 온통 백성들이 굶주린다는구먼요. 일장무식한 주모도 세상 걱정을 하는데 평생 학문을 한다는 자들이 당파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으니 부끄럽구나, 부끄러워. 풍년이로세. 여보게, 올해는 모두들 풍족하겠구만. 웬걸입쇼, 날이 참. 흉년이면 질들이 씨앗까지 뺏어가고 풍년이 되면 더 많은 곡식을 내야 하니. 어디 배부를 날이 있겠소.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했거늘 농부들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가난한데 어찌 나라가 평안해지겠는가. 싫어. 이젠 죽은 싫단 말이야. 응? 쌀밥 먹고 싶어. 애미라고 왜 쌀밥 먹이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이것밖에 줄 게 없구나. 싫어. 정약용은 참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나라 형편은 어려워지니 그는 비록 귀양살이하는 몸일망정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비장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배 중이었던 정약용에게는 여러 곳에서 선비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무릇 인간은 누구나 땀 흘린 대가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네. 헌데 농사 짓는 자에게 농토가 없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농부의 피땀을 착취하기만 한다면 장차는 농사 지으려는 자가 없어질 게 아닌가. 농가 30호마다 논밭을 나누어주고 각 여장의 관할 아래 공동으로 생산하고 나누게 되면 생산이 늘어날지니 나라 살림이 풍족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해할 것이다. 이러한 법을 여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신분 제도까지 손들이째 무너뜨리려는 수작이요. 정약용은 위험한 자요. 평생도록 귀양살을 시게 하오. 당시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은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법을 하나같이 악법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약용을 미워하는 자만 더 많아졌습니다. 정약용은 오랫동안 마음 깊이 결심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백성 돌보기를 자식 돌보듯 해야 하며 학자를 우대하며 공을 잘 나눠야 할 것이다. 농지를 분배하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어 농민의 불만을 없애야 함은 물론 살림을 가꾸고 성을 짓는 데 힘써야 한다. 이처럼 농민심서에는 지방관리들의 올바른 도리와 농민 경제를 부흥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약용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그 장점을 뽑아 오직 백성을 위해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거처를 다산초당으로 옮긴 후 제자들과 직접 농사를 짓고 차를 생산하면서 늘 농민심서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의 차는 품질이 아주 좋구나. 차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니 차 마시는 습관을 키우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정약용은 직접 생산한 차잎으로 다도를 익혀 보급하기도 했으니
그를 따르는 학자들과 스님들은 그의 높은 학문을 배우며 함께 실학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서양의 천문학은 놀랄 정도로 자세히 전체를 표시하고 있네. 학문을 잘 연구하면 모든 것이 실생활과 밀접해지는 것이니 이러한 학문을 보급하는 것이 나라를 살찌게 하는 일이네. 이제 서양의 천문학이나 과학기술 등을 습득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하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훗날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서가 됐습니다. 썩어 빠진 관리들을 모두 죽여라! 임금은 죽었다! 무능한 임금을 몰아내고 새 천지를 이룩하자! 1812년에는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의 부패가 갈수록 심해져 백성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무릇 관리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어버이니 스스로 청렴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약용은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 48권 16책으로 이루어진 목민심서는 특히 관리들이 청렴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노비제 폐지, 토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개혁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실로 기나긴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18년간이나 계속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실학을 집대성했고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한양에서 칙사가 왔사옵니다요. 칙사. 드디어 유배가 풀리셨습니다, 스승님.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스승님.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마침내 유배가 풀렸으나 정약용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던 한국인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뜨거운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스승님. 정들면 이별인 것을 나 그대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 전하께 전해드리게 신정약용은 초야에 묻혀 살겠노라고. 고향에 돌아온 그에게 나라에서는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은 정약용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책을 저술하는 데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흠흠 신서 39권, 아언비각 3권을 저술한 데 이어 다시 60세가 되는 해에 4대 고대산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실학에 대한 정열은 60세가 지나서도 식을 줄을 몰랐으니 오직 평생을 실학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1836년 2월 22일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서 정약용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뛰어난 학자로 그 뜻을 채 펴기도 전에 당파 싸움에 희생되어 평생을 유배 생활로 보낸 정약용. 그는 평민사회에 눈을 돌렸고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써 민족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인간계주의 선구자, 정치, 경제, 사회의 극악한 비패상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파산 정약용. 그는 민족사의 찬란한 횃불이었습니다.